또 정규인이 그 대한민국이 수립되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유엔의 책임자를 장명 박사를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하면서 여기에 임병직 씨, 또 김한란 씨 등이 같이 유엔에 참가를 했습니다. 그때 국내 신문에 어떠한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유엔 외교관하고 그 당시에 유엔의 각국 대표들이 나와 있는 외교관하고 그 행동, 언행이 굉장히 달랐어요. 그때는 참 외교관이 술도 먹고 여자들 그 호텔로 데려오기도 하고, 그런데 장면씨만은 그 철저한 교육과요, 또 천주교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업원이라든지 혹은 각국 대표들이 장면 박사에게 놀랬다는 거예요. 그렇게 참 모범적인 그 외교관이라기보다도 참 철저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. 그게 국내 신문에 굉장히 보도가 됐습니다. 이러한 걸 볼 적에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외교에는 귀신, 인사에는 등신이라는 말이 있었다. 그런데 장면씨 같은 그러한 인격자를 유엔에 보내고 이러한 건 참 인사의 등신이 아니라 굉장히 이 박사가 현명한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, 이런 생각을 현재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, 장면씨가 참 흔히 오늘날까지 한국에 야당하던 그러한 사람의 사고방식 이런 거를 가졌다면 아마 우리나라 역사가 4.19가 일어났을 적에 과연 어떻게 됐겠느냐. 물론 통수권자는 내각 책임자라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은 또 장도영 유권참모총장이 철저한 그야말로 장면 박사의 신복이었다면 과연 5.16 혁명이 성공했겠느냐, 또 성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피를 흘리지 않았겠느냐, 이런 생각을 할 적에 그때 장면 박사는 어디가 있는지 그야말로 숨어버렸으니까 이러한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장면 박사가 약했고 유약하고 이래서 숨은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서 5.16 혁명은 참 성공이 됐고, 또 한 가지는 그로 말미암아 참 박정희는 이러한 지도자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았느냐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, 우리나라 화폐 개혁을 2번 했습니다.
6.25 사변 나가지고 부산에 피난 가서 100대 1로 합의개혁을 했고,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한 후에 그때 10대 1로 뭐냐면 합의개혁을 했습니다. 그때 10대 1로 합의개혁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걸 강행했느냐?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로 말미암아서 구 정치인들의 장롱에서 숨어놓은 돈이 나올 수 있다. 그때 장면 총리 집에서 나온 게 2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. 또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은 차지철 경호실장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떠났지만 이 양반이 그 후에 수사기관에서 차지철 집을 수색한 결과 참 새 10회가 불과 경호실장 그 말상만 든 차지철의 집에서 뭐냐면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. 이러한 등속으로 봤을 적에 참 국가의 운명이라는 건 이것이 인위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쯤에서